얼마 전에 미국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죠. 트럼프가 부활절 일요일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거든요. 내용이 뭐였냐면 이란의 문명을 말살하겠다. 나라 하나를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를 일요일 아침에 SNS에 올린 건데 근데 이게 그냥 허세 발언이 아니었어요. 지금 실제로 미국-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발언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경악한 건데 더 흥미로운 건 따로 있어요. 트럼프 평생 팬이었던 극우 농계 캔디스 오웬스, 트럼프 찍으라고 유세하고 다니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전 공화당 의원,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야 한다. 우리는 전체 문명을 죽일 수 없다. 내 편이 나한테 칼을 꽂은 거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에서 트럼프가 25조로 해임될 것인가에 돈을 거는 거래가 폭증하면서 확률이 35%까지 치솟았어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거냐면 쉽게 말하면 보험회사가 이 사람 올해 사고 날 확률을 35%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이런 정치 리스크 지표는 한 자릿수거든요. 근데 35%. 시장이 이거 그냥 뻥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기 시작한 거죠.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탄핵 이야기 나오는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1기 때 탄핵 소추를 2번이나 당했었죠. 미국 역사상 최초였었어요. 같은 사람이 2번이나. 2번 다 하원에서 가결됐는데 상원에서 무죄 판결 받으면서 살아남았었죠. 그리고 2024년에 국민들이 그 사람을 또 뽑습니다. 2번 탄핵된 사람을요. 이게 미국이 얼마나 양극단으로 쪼개져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2기 들어서 뭔가 달라졌어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진 건데 취임 첫날 행정명령 몇 개 서명했는지 아세요? 26개예요, 하루에. 보통 대통령들이 취임식 끝나면 상징적인 거 2-3개를 서명하고 사진 찍고 끝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집에 가면서 도장 찍은 거야. 퇴근길에 26개. 결국 취임 11개월 만에 총 225건에 서명했는데 1기 때 4년 전체가 220건이었거든요. 이미 넘어버린 거죠. 근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이에요. 논란이 크게 3가지인데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 관세 폭탄입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겠다면서 전 세계한테 관세를 떼기 시작했어요. 중국산의 최고 145%까지 올렸거든요. 145%가 얼마나 센 거냐면 만원짜리 물건 수입하면 세금이 14,500원이에요. 물건값보다 세금이 더 많은 거야. 그 비용이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넘어오는 거죠. 마트에서 물건 집어 들었는데 가격이 훅 올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어도 미국 제조업이 살아났다는 결과라도 나왔으면 할 말이 없는데 미국 세금 정책 전문 기관에서는 관세 정책 1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조업도 못 살렸고 고용도 안 늘었고 물가만 올렸다. 더 황당한 게 미국이 무역에서 오히려 흑자를 보고 있는 영국, 브라질, 싱가포르한테도 관세를 때렸거든요. 내가 돈을 더 버는 상대한테 야, 너 나한테 불공평하게 하고 있잖아 라고 한 거야. 논리가 맞지 않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역 불균형이 쌓인 건 팩트야.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하면서 다 퍼줬잖아. 이제 받을 거 다 받아야지.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 법원이랑 전쟁입니다. 원래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뭔가 하려다가 법원이 그거 불법이야 멈춰 라고 하면 멈추거든요.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트럼프 얘기는 패턴이 달라요. 관세 얘기 먼저 해보면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으로 관세 때리는 거 불법이야 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근데 트럼프가 멈췄냐? 아니요. 이번엔 무역법 122조 꺼내서 똑같은 관세 다시 부과했어요. 그게 막히니까 이번엔 301조로 또 시도하고 앞문 잠궜더니 뒷문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민 추방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이 이 사람 추방 멈춰, 되돌려 라고 명령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냥 무시한 거예요. 법원 명령이 선택사항이 되어버린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한 행정 조치들이 불법이라며 주정부, 시민단체, 피해 당사자들이 걸어온 소송이 취임 첫 해에만 358건입니다. 그리고 한 언론 분석에 따르면 그 소송들 중 3분의 1에서는 법원이 멈춰라고 명령했는데도 행정부가 무시해버립니다. 이전 대통령 행정부에서도 전례가 없는 행동인 거죠.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 킬마 가르시아라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강제 추방됐어요. 행정착오로 추방됩니다. 법원이 이 사람 다시 데려와라고 명령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싫어 라고 한 거야. 결국 나중에 데려왔지만 다른 형사 혐의를 붙여 데려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법원이 뭐라 해도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다라는 논리를 미국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실행에 옮긴 사건이었죠. 이게 결국 탄핵소추안 1번 사유로 들어갔어요. 사업방해와 행정권 남용. 세 번째,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이란 문명 말살 발언입니다. 이게 사실 결정타가 되었는데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찍은 이유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같은 해외 군사 개입 반대, 트럼프가 공약으로 이걸 내걸었거든요. 근데 막상 집권하고 나서 이란이랑 전쟁을 시작한 거야. 그것도 의회 승인 없이, 그리고 문명을 말살하겠다는 발언까지. 그래서 그거 믿고 찍었던 팬덤층에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마저리 텔러 그린, 캔디스 오웬스 같은 핵심 지지층에서 25조 발동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거죠. 민주당 의원 70명 이상이 25조 발동을 요구했고 존 라슨 의원은 아예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요. 그러면 탄핵이 실제로 가능하냐? 방법이 두 가지예요. 먼저 탄핵인데 2단계 구조입니다. 하원에서 과반 찬성되고 상원에서 3분의 1 이상 찬성, 즉 상원에서 67표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 의석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원에서는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5석, 상원에서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7석이에요. 상원에서 탄핵이 확정되려면 공화당 의원 53명 중 20명 이상이 배신표를 던져야 합니다. 다음으론 수정헌법 25조인데 탄핵이랑 다른 루트예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부통령이랑 내각 과반수가 합의해서 대통령 권한을 강제로 정지시키는 조항입니다. 회사로 치면 이사회가 대표이사 직무를 강제 정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회 멤버가 전부 대표이사가 직접 뽑은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갑자기 사장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라고 할 리가 없잖아요. 미국 역사상 25조로 쫓겨난 대통령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변수는 뭐냐? 2026년 11월 중간선거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판이 바뀔 수 있는 시점이 있어요. 바로 그때인데 미국은 대통령 임기 2년차에 의회 의원 전부를 새로 뽑거든요. 일종의 중간 성적표예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정당 지지도에서 근소하나 확실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게 실제 선거로 이어져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트럼프 지지율도 취임 후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직무수행 지지율이 36%까지 내려갔거든요. 관세로 물가 올리고 법원 명령 무시하고 의회 동의 없이 전쟁 시작하고 문명을 말살하겠다는 발언까지 논란이 하나씩 쌓이면서 지지자조차 등을 돌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트럼프 개인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생긴 문제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정치 구조에는 원래 견제 장치들이 있는데 법원, 의회, 언론, 이게 대통령이 너무 멀리 나가지 못하게 잡아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요, 법원이 멈춰라고 해도 다른 길로 우회해요. 의회는 소속 정당이 장악하고 있고 언론은 전부 가짜뉴스라고 적으로 돌렸어요. 브레이크가 3개인데 다 잘 안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차가 달리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 구조를 만든 게 아니라 이 구조가 트럼프를 가능하게 만든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양극화된 정치 지형, 당파 논리가 헌법 원칙을 압도하는 문화, 그게 지금 이 상황의 진짜 배경이라는 거죠. 근데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세우는 방법이 탄핵밖에 없는가? 아니면 2026년 중간선거에서 국민들이 다른 방식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가? 2026년 11월 그게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